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닥칠 일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석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9월 26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유홈 일반형 세계단지 예상 커트라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 편한 세상 답심이 아르테 포레의 청약 전략 분석과 마지막으로 요즘 핫하죠? GTX D 노선 Y자 수혜 지역, 인천 지역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당장 10월달부터 바뀌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입니다. 자, 그동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 주택의 수요 증가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외에도 50년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중단됐죠. 쉽게 설명드리면 DSR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이 속속 차단되고 있더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금융시장 상황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이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달러 올라가고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다 틀어져 버려요. 그 강력한 미국 주식마저도 계속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대한민국 코스피도 맥을 못 추고 있죠. 이런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개월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 주택 구입자의 희망이었던 인터넷 은행들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금리가 4.03%인데 실제 실행된 거 보면 지금 4.3에서 4.4가 많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이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있죠. 야, 너네들 너무 공격적으로 영업한다. 그래서 그동안의 세 가지 자금줄이 동시에 차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예상되냐? 일단은 9억 이하 매수세가 감소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9억 이하 매수세가 감소하면 2주택을 처분하고 고가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줄어드네, 고가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흔히 보이는 전망이 10월부터 시장은 달라질 거란 전망입니다. 자, 추석 이후 어떻게 될까? 한번 오늘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추석 전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대출 규제와 시장 변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10월 이후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량, 9월 거래량이죠. 9월 27일 기준 9월 아파트 거래량 1701건이 등록됐습니다. 일평균 89건이에요. 자, 8월 27일 기준 8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371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LH 임대주택 매입 108건을 제외했더니 1363건입니다. 일평균 68건이 등록됐어요. 8월 대비 9월이 30% 이상 증가 추세인데, 일단 9월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감안하면은 8월 수준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말에 추석 전에 발표된 분양 결과 두 개가 있었죠.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에 일반 공급 경쟁률 3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일반 공급 경쟁률 78대 1이 나왔습니다. 청약시장 과열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전세값 역시 상승 추세입니다. 9월 16일에 발표된 순독수도권 전세가격 변동률 0.24%로 이 정도면 과열 초입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세가격 불안과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감소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급대책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추석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아파트 상승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아파트가 상승하는 흐름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10월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까? 한번 예전에는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자고요. 쉴 새 없이 상승했던 지난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기억나시죠? 자, 그 당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먼저 2017년 8회 부동산 대책, 이 당시에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LTV 40%를 적용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또 강력한 규제가 나와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로 줄이고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를 제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규제였어요. 자, 15억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 거냐? 9억 이하분은 40%, 9억 초과분은 20%였기 때문에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취득세하고 복비 포함해서 내가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살 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들어간다? 거의 1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KB 시세 기준으로 16억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푼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때는요, 아예 강남이나 잠실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갭 투자 목적으로 매입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LTV 제로 적용됐고 토지거래 허가구에 적용된 잠실 리센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12월에 전용 84제곱미터가 19억 4천만 원의 실거래가 등록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LTV 제로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84제곱미터가 26억 2천까지 실거래를 찍게 됩니다. 대출 한 푼도 안 받고 실거래를 산 사람이 이 가격을 찍어준 거예요. 자, 규제 전보다 35%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도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을 바꾼 것은 결국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10월부터 적용되는 규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LTV 50에서 70%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DSR 우회 방법만 차단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시장이 바뀔까요? 이 우회수단 차단으로 갑자기 4.2%의 대출금리가 5%로 올라가고 그랬으면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반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낮춘 편입니다. 그래서 4.2에서 4.3%가 보편화되어 있고 지금 시장금리 상승에도 그 수준에선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DSR 규제를 믿고 있습니다. 이 DSR 규제가 일관적으로 지속되면 가계부채가 안정되고 시장도 안정된 흐름으로 갈 거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행에서 여기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시점보다 금리가 더 올라갔을 경우에 추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TV 비율을 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DSR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카드로 믿고 계시지만 얘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허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맞벌이 부부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것. 두 번째,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DSR 한도가 50%로 많다는 것. 그리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금융권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전세시장도 변수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취약한지 약한지 안 약한지를 어떻게 체크하냐? 전세시장을 보면 돼요. 특히 입주장 때 전세시장을 보면 시장이 약한 흐름이다 강한 흐름이다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 원밸리 입주 중이죠. 자, 원밸리지 입주 중인데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강한 수요가 뒷받침되게 되면 솔직히 매매 가격은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도 전세 매물 감소와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에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또 전세 시장에 적지 않게 심리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을은 공급자가 유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시장 가격이 계속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에 수요 증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 10월 19일 또는 11월 30일 날 예정된 금통이죠. 자, 이때 발표된 기준금리 인상이 있게 된다면 겨울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다시 위축으로 들어간 소비가 지금 지표상으로 떴습니다. 9월 26일 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도 한 7월달, 8월달 정도에는 좀 아무래도 수출 시장 회복과 그리고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들도요, 경기 둔화를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와 경제심리지수에서 다시 악화되는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유가와 고금리, 더딘 수출 회복 때문에 기업과 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근원 CPI가 다시 치솟지 않는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금리가 10월 달에는 11월 달에 올려야 겨울 이제 입주철과 맞이하면서 좀 전세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 좀 입주 물량 증가 물량에 따른 이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좀 어렵지 않냐? 지금 아직 근원 CPI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에 굵직한 분양이 이어집니다. 먼저 광명 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이 10월 달에 분양을 진행을 하고요. 드디어 이문 3구역의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분양을 진행합니다. 공교롭게 10월이네요. 또한 청계 리버보자이도 10월 달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장의 분양,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의 수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청약 결과가 연말까지 분위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내 집만을 원하는 분들께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